자,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강 강의를 거치면서 문제풀이의 과정들이 조금 여러분께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의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밟아야 될 수순이었겠지만 이 강의를 아마 처음 보시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좀 내가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다라는 모종의 뭔가를 발견하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가죠. 4개 다 동사입니다. 자, 물론 forward는 부사도 되죠. 앞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자, 그래서 부사와 동사 동일형입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보내다의 그런 뜻이죠. select는 선출하다의 뜻이고요. 자, vote라고 하는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이제 명사로 쓰이죠. 투표의 뜻으로. 동사의 뜻으로 쓰이면 당연히 투표하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로 쓰이면 투표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vote for 혹은 against somebody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투표하다고, against는 누구누구에 반대해서 투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데 자, 타동사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누구누구를 무엇으로 선출하다의 뜻이죠. elect와 똑같은 뜻입니다. 주목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동사는 somebody를 직책이 뒤에 와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자, 사장님을 우리가 이번에 사장을 선출했다. 혹은 우리가 이번에 시장을 선출했다. 이런 식으로는 못 쓰는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한 직책으로 선출했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vote라고 하는 동사의 한국말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동사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큰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D번으로 가시면 realize는 두 가지 뜻이죠. 실현하다의 뜻과 깨닫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시의회가 계획 중인데요. 뭘 계획 중입니까? 자, 바로 새로운 president. 자, 의장이겠죠. 자, 새로운 의장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 다음 달 회의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발하는 것이죠.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새로운 의장을 뽑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 말 되죠? 그런데 얘도 되죠? 새로운 president를 어떻게 해요? 예, 의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vot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뜻만 외워두시면 안 되는 동사라 그랬어요. 누구누구를 뭐뭐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somebody가 중간에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을 뭐뭐로 선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 나왔으니까 다음 문제가 아니라 영어의 동사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선출하다라고 하는 뜻을 외우는 것은 물론 나쁜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죠.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바로 select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쓰이고 vote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select는 쓰임새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쓰이니까. 하지만 vote 같은 동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동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vote는 자동사로 쓰일 때의 용례와 타동사로서 쓰일 때의 용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111번은 넘어가는데요. 자, 아마도 111번은 C에다가 답을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자, 112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theirs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명사고 요건 다 형용사죠. 소유 형용사. 요것도 형용사. 요거는 의문 형용사네요.
근데 의문 형용사는 의문사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의문사는 본질이 뭐라고요? 문장 안에서 모르는 부분을 앞으로 꺼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의문사 이하에는 뭐가 동반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제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뒤에는 절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빈칸과 뒤에 있는 명사 이하에 절이 따라 나왔느냐? 자, 따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주어라고 보시고, 자, 요걸 동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는 그러면 요 부분 전체가 뭐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이 요 전체를 of 이하의 의문사 절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혼돈을 불러 일으켰죠, 사실은.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 동사가, 자, 요 지금 그, store의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뭡니까? 결국은 얘가 주어죠, 그죠? 예, 오프닝이 주어고, 자, 그 다음에 of 이하를 이렇게 묶어서 가게 되면, 이 녀석이 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의문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의문 형용사가 나와서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주어에 걸리는 동사. 그래서 전체는 announce의 목적어 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단순하게 of 이하만 보면 of 이하에 명사절이 걸렸나 봐.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장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조를. 자, 그러면 주어 동사로 걸려 있는 거니까 아, 여기는 의문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되고 일반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구나. 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there's나 자, who's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나머지는 형용사가 되죠. 그럼 A와 B를 놓고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지난 금요일에 화장품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그 오프닝은 이제 여기서 보면 개업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오프닝은 물론 회사 안에 빈 자리, 빈 직위도 우리가 오프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개업입니다. 자, 25th store. 이거는 25개 점포가 아니고요. 25번째 점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25번째 점포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25번째 점포 개장이 오케이? 개장 행사가 일어난다, 발생한다, 요 날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소유 형용사가 들어가야 문장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강조 형용사인 as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any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whose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whose 이하에 절이 동반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요런 논리죠.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of 이하에 걸리는 명사 절이었다면 이렇게 크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뒤로 이렇게 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프닝이 주어라고 하면 뒤에는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whose 여러분들 잘 버리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12번도 끝내겠습니다. 3번 가시면 자, 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이고 자, 뜻이 달라요. tuition 자, 등록금이죠. 자, 두 번째 success 성공, score는 뭐 득점. 자, 그다음에 ceremony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어휘 문제로 판단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 보시면요. students부터 시작해서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be 괄호로 묶으시면 어떤 학생들일까요? who achieved 자, perfect attendance throughout the school year. 자, school year는 학기가 되겠죠. 학기 기간 동안 내내 완벽한 출석을 달성한 학생들이 표창받을 것이다. 수요일에 어디서 표창받죠? 자, 바로 수요일에 행사장, 그죠? 에서 지금 표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당연히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단어 한 2개 정도만 여러분들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ognize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하다의 뜻과 인정하다의 뜻이 있죠. 인정하다의 뜻에서 조금 좀 확장되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표창받았다의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의미를 3가지로 알려드리면 인식하다, 인정하다, 표창하다의 뜻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교수님 중에 표창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표창을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교수님인가 봐요. 자, 그래서 자, 의식 혹은 행사, 자, ceremony가 정답이다. 정리하시면서 자, 113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강의 끝나고 주무실 때 이렇게 이불 덮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4번 가보시고요. completion, complete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 품사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BPP 이하에는 뭐가 답이에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부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사는 타동사만 수동태가 되는데 3, 4, 5형식이 있을 때 3형식이 제일 많으니까 3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1형식이 되니까 부사가 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부사가. 자, 그런데 최소한 누구는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얘는 버릴 수 있겠죠. 왜? 얘는 동사에 s가 붙은 거니까. 그래서 C번 지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태까지 강의를 통해서 강조드린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냥 주구장창 강조했죠? 저는 품사를 여러분께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기본만 있으면 우리가 까먹고 있는 50점은 바로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라는 점 누차 강조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은 아이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이제 답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사가 오지 않고 형용사, 이건 동사 안 되니까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뒤에 왔다는 것은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3형식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consider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해요. consider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좀 연구를 좀 해온 내용을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갈 테니까 꼭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당연히 고려하다의 뜻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학생들이 다. 그런데 consider는 당연히 3형식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어는 명사, ing, 명사절 이게 다 올 수 있어요. 누가 빠졌죠? 그렇죠. consider는 투부정사를 절대로 두고 목적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3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1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consider something seriously 이렇게 되면 뭔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something 다음에 be considered seriously가 되는 거예요. something은 심각하게 고려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만나신 문제는 1번의 용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consider는 5형식의 용례를 가지고 있고 이 5형식의 용례가 굉장히 토익에서 자,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을 혼돈시키는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목적 보호의 형태는 누구입니까? consider A까지는 끝났어요. A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 바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명사 목적 보호 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 보호도 보호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플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fail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린 지금 수동태의 구조를 보고 있었으니까 자, 모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영웅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뜻이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당연히 주어와 hero는 동격의 관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형식 동사 중에서 명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아이들은 수요 동사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두 개의 명사가 연속으로 오는 거니까. 자, 차이는 뭐죠? 바로 수요 동사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같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보호를 명사 자리에 쓰게 되면 동격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목적 보호는 당연히 목적어와 동격 관계가 있습니다. I gave her 예를 들어서 a diamond ring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링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녀와 다이아몬드 링은 동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하지만 명사가 목적 보호로 왔을 땐 동격이다. 따라서 수동 구조가 돼서 considered 이하의 명사가 정답으로 제시되면 주어와 동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따져볼까요? 예.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그 앞쪽에 trip, 나머지는 이제 해석을 약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이 생각되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completion이 들어가게 되면 여행은 바로 뭐죠? 여행은 completion,
완성입니다. 안 되겠죠? 동사는 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completing이냐 t냐만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complete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해봤지만 목적 보호는 뭐만 나와요?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 투부정사가 be considered to는 있지만 be considered ing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런 걸 아시면 답은 그냥 바로 complete죠. 파리 여행은 말이죠.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 자, 바로 에펠탑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고려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아주 그 초등적 발상, 그죠? 예, 초급적 발상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vote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원어민이 생각하는 뉘앙스가 뭐고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 단어인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그 대상이 consider였습니다. 이렇게 동사 하나하나에 대한 쓰임새들이 자꾸 들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요. 영어 문장이 잘 보여요. 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아무 동사나 이렇게 강조하진 않겠죠, 제가? 그렇죠. 토익에 등장하고 토익에서 다루는 아이템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어휘가 이제 몇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tra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트래킹 들어봤죠? 자, 이 tr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리고 trekking이라고 하는 명사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도보로 여행하다, 뭐 도보 여행 이런 뜻이에요. 주로 이제 오지로 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자, 우리가 트래킹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즘에 하도 뭐 부밍이니까 여러분께 익숙한 단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디죠? 바로 에이플 타워의 꼭대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 뭐 고유명사긴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에펠타워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에이플 타워, 에이플 타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음 조심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간에 에펠탑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파리 여행 어떻죠?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여행의 진수는 바로 에펠탑의 꼭대기까지 도보 여행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자, 글 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글 쓴 사람 누구죠? 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1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관용화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아마 답을 좀 잘 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자, 요거는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야죠. 자, quotes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데 동사로 인용하다의 뜻이죠.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당연히 인용의 뜻이 있고 가격 따위를 인용한다는 건 뭐죠? 견적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ce quotes라고 하면 가격 견적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별표를 쳐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또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도 모두에도 오늘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쿼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딱 복습을 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음에 쿼츠 또 나오면 어서 본 것 같은데 이 비효율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떤 견적들 포함하지 않아요. 뭘 포함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금은 어떻죠? which 이하에서 설명하잖아요. 다양하대요. very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 다양한데 어디에 따라 다양하죠? 바로 주에 따라 다양하고 그 주는 어떤 주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주예요. 자, 그래서 자, 이는 원래 문장 맨 뒤에 있었죠. in the state에서 state가 중복되는 것이고 그래 살고 있는 주에 따라 다양해지는 그런 세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빼고 자, 나머지 금액만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베이스 다음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에 따라서 다양해진다. 무엇에 기반하여 다양하다. 뭐에 기반할까요? 뭐뭐 위에 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based 다음에는 자, 전치사가 on이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in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자, on이 오고요. 그래서 base를 정상적인 단어로 쓰게 되면 자, in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단어를 이제
based on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하나의 전치사로 봐요. 아예.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자, based in 다음에는 도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도시에 기반한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된 based는 정상적인 단어 based고요. based on 전체를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그냥 해서 관용구로 씁니다. 물론 여기는 선택지 in은 안 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면 여기 st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in을 써도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관용적인 표현으로 요거는 이제 뭘로 본다? 꼭 하나의 전치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위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전치사가 on이 따라 나오고 자, 이거 선생님 여기 ed가 왜 나왔을까요? 그 ed는요. 걔네들은 전치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살고 있는 주에 따라 다양해지는 자, 그런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5번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관용어구로 based on까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면서 자, 115번까지의 내용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죠? 자, 이제 화면을 좀 바꾸고 분위기도 좀 전환하고 자, 다시 116번부터 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2강의 후반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좀 몸에 이제 옷이 좀 잘 맞는다, 좀 착착 달라붙는다 라는 느낌도 들 것이고, 공부를 할 때는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조금은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강의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컨텐츠만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 강의는 최고의 강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방향까지도 제가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 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다음 문제로 가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16번 보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는 명백하게 전부 다 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ED는 분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분사가 될 수 있겠죠. 자, 뭐 따져봅시다. 근데 뜻이 서로 다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어휘 문제입니다. replace는 자, 대체, 교체하는 것이죠. work는 뭐 일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request는 요청하는 것이며 coordinate는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시험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기술 중에 하나는요, 이거는 그 스킬이에요. 앞에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부사구, 부사절이니까 앞에 일단 빼고 뒷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고 답을 쓰시고요.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앞으로 가서 그때 해석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사람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된 프린터를 어떻게 했어요? 교체했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이건 안 되겠죠. work는 대표적으로 자동사니까. 맞죠? 자, 만약에 여기 뒤에 on이 와 있다면 답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work on이라고 하는 표현 알죠? 자, 무엇과 관련해서 작업하다. 따라서 오래된 컴퓨터와 관련해서 작업하는 건 뭐예요? 오래된 컴퓨터를 수리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은 뭐뭐과 관련해서 일하다 이런 뜻이지만 번역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orking on a brick wall 이렇게 얘기하면 벽돌 벽과 관련해서 작업한다는 건 뭐예요? 벽돌 벽을 쌓아 올리다의 뜻이거든요. working on a wire 이렇게 얘기하면 전선 위에 올라가서 일하다는 아니잖아요. 전선과 관련해서 작업하다는 뭐죠? 전선을 수리하다의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working on은 work는 자동사인데 on과 결합됐을 때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까지 싹 느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와 관련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수리했다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나 지금은 자동사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이다. 다음 판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변형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여주고 답을 써라. replace 쓰면 안 되죠. replace는 뭐뭐를 교체하다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on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정확한 영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세고 대충 해석하고 대충 답 쓰고 뭐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진단이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고득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 영어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자, 학습 방식, 자세
다시 한번 제가 조언한 내용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컴퓨터를 요청했다고 오래된 컴퓨터를 조정해요? 저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앞쪽에 해석 없이도 여기다가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의심스러우면요. 오래된 컴퓨터를 요청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뭐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점인데요. 언제죠? 바로 전화를 해야만 했어요. 어디에다가? 기술자한테요. 5번. 자, 지난 한 주 안에 한 주 동안에 5번 전화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 후에 오래된 컴퓨터 어떻게 했겠어요? 프린터를 오래된 프린터는 교체해버렸겠죠. 맞죠? 자, 그래서 자, 116번의 정답은 A번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17번인데 117번은 자, has been 다음에 품사 찾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has been이 뭐 당황스럽습니까?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is랑 똑같죠. 다만 시제가 현재 뭐뭐 한 것이고 was는 과거에 뭐뭐 한 것이고 has는 과거에서 여태까지 뭐뭐 해온 거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비동사 이하의 보호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노트도 대표적으로 알죠?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트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노트북에서도 들어봤고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ing도 되고 또 뭐 ed도 되는 걸로 봐서 자, 이 아이는 동사도 되나 봐요.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앞쪽에서 그룹 가지고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원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로 노트가 사용되면 당연히 메모의 뜻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메모하는 책, 노트북, 그럼 공책입니다. 자, 메모라는 명사.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요? 메모하다의 뜻이 있죠. 두 번째는 주목하다의 뜻도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자,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A번에 대해서는 자, 이제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 출격 준비가 된 상태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근데 notable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모해 둘 만큼, 주목할 만큼 어떻게 돼요? 눈에 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눈에 띄는 현저한. 이 단어는 별표를 제가 3개를 드릴게요. 자, notable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명사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지금 이거예요. change가. 그래서 change는 메모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noting이 되게 되면 얘도 타동사니까. 자타동사를 잘 모르시겠으면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 그때는 확률 게임으로 가야 돼요. 자타동사를 모르겠으면 타동사가 더 많으니까 타동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타동사입니다. noting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노트는 당연히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동사로는 안 되고 명사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번으로 답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being reprimand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reprimand라고 하는 건 질책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책 받았어요. 자,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tardiness. tardiness는 게으름, 그죠? 예, 지각, 그죠? 지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이래로 자, 이 사람의 punctuality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자, 눈에 띌 정도였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동의어들 기억하십시오. remarkable 되게 잘 나와요. 토익에. 그 다음에 noticeable 자, noticeable, remarkable까지 자, 여러분들 동의어 꼭 기억을 같이 해두셔야 되는 단어고 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다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혼난 다음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어땠다? 그 눈에 띄었다. 주목할 만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8번이고요. 자, 8번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다른 상태에서 자, 우리는 지금 of 이하의 명사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apostrophe S 자, 그 다음에 premier 형용사죠.
premier는 뭐 최고의. 자, 따라서 명사 자리고요. 명사 자리에 사람이냐, 자, 아니면 사물명사냐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distributors는 유통업자들, 유통업체들의 의미일 거고, distribution은 배포, 유통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답일까요? 물론 여기 ing도 나와 있지만, 자, distributing이라고 하는 명사는 없어요. 이건 동명사입니다. 따라서 형용사 수식도 못 받고, 뒤에 목적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쟤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Shipping Express 회사 이름인데요. 자, 이 회사가 얻었습니다. 계약을 따냈어요. 자, 뭐에 대한 계약입니까? 뭐뭐 중에 하나죠. 아유, 끝났네요, 여러분들. one of가 눈에 보이시죠? 자, 활용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니까 of 이하의 단수명사가 나올까요? 복수명사가 나올까요?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해석이 필요 없이 자, B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요런 프로세스였다면 자, 굉장히 짤막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 최고의 그런 어떤 유통업체들 중 하나, 그죠? 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한 회사에 대한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통업체가 무엇에, 어떤 물품의 유통을 담당하나요? 바로 베이비 프로덕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자, 유아용품이 되겠고요. 회사 이름은 뭐예요? Child Pro Unlimited라고 하는, 자, 그런 유통업체, 그죠? 최고 유통업체 중 하나를 위한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8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9번 가죠. 자, 여기는 부사 어휘 문제로 보여줍니다. hardly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죠? hard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hardly가 또 있어요. 전혀 hard와는 뜻이 같지 않죠? 자, hard는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는 준부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사가 이제 문장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문장을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 totally 완전히. 세 번째 briefly 간단하게. 기간에도 쓰죠. briefly는 잠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exactly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답이 2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던가요? 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해야만 했다? place the client on hold. on hold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이죠. 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류 상태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보류 상태로 놓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고객을 보류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뭐 하는 동안에 그녀가 research했어요. 연구했습니다. 뭐를요? 자, 그 사람의.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앞에 나왔던 클라이언트가 되겠네. 자, 그 클라이언트의 particular issue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갖다가 연구하는 동안에 그 고객이 이렇게 일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을 보류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완전히 보류시켰다라고 하면 B번도 되겠죠? 잠시 보류시켰다라고 하면 자, C번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쓰고 헤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거의 그죠? 보류시키지 않았다. 거의 두지 않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잠시 보류를 시켰거나 자, 혹은 완전히 보류시켰다.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답이 C번이었을까요? 답을 여러분들 맞춰보셨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totally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영어의 어떤 단어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임새까지를 다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사 빼고는 나머지 품사들은 그냥 뜻만 외워두시라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제 오답으로 지워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용법들을 깨우쳐 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totally는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만, 그죠? 네, 외우지 마시고, 자, 이 아이는 반드시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만 수식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요. Totally new.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럴 때만 쓰는 것이지 동사 수식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완전히 두었다. 고객을 보류 상태로.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B번을 지우시고 자, C번에다 씁니다. 자, C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학생들이 되게 간단하게 그죠? 예. 라고 하는 뜻은 아는데 잠시라고 하는 뜻은 또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어디가 포인트였는지 이 단어는 이걸 알아야 지우고 이 단어는 지금 기간의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부사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추가해두고 정리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10개를 추가하면 추가 10이라고 했죠? 그럼 가수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자, anyway. 거기까지 해서 119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싸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자, 120번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자, when 이하의 품사를 지금 적절한 품사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문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 간에 뒤에 지금 주어 동사의 구성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어 동사의 구성이 오질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자, 왜냐면 뭐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오답부터 지워보세요. 누구부터?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왔는데 뒤에 명사가 또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confirmed가 와 있는데 confirmed는 뒤에 있는 identity를 수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형용사, 그러니까 her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용사가 아니라 한정사잖아요. 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죠. 뒤쪽에 있는 명사가 지정인지 미지정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한정사란 말이에요. 일반 형용사는 어디 들어와요? 요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순상 안 되겠다. 그리고 동사가 어떻게 들어와? 주어가 있어야 같이 들어오죠. 맞죠? 그러므로 얘를 지우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ing는 올 수 있나? 아, 분사구문. 됐죠? 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자,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썼다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복원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접속사 when 다음에는 분사구문이 온 케이스구나 이게. 그러면 저 when도 자연스럽게 의문사는 아닌 것으로 판별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싹 띄어서 아이 그 when이 뭐 접속사고 위아에 분사구문 오면 되겠네 라는 게 눈에 확 띄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자, 20번 문제 자, 정답 C번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에서 자, 지금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살아난 케이스예요. 자,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텔은 세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ATM 그래서 자, automated teller machine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돈 세는 그런 기계죠. 자, 그래서 bank teller라고 하면 은행에 돈 세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은행 창구 직원이 자, 요구했습니다. 뭐를? 이 사람의 driver's license, 운전면허를 좀 보자고 요구했어요. 자, 뭐 했을 때? 자, 그녀의 identity, 정체를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확인하려고 했을 때 신분증 좀 보자고 요구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0번까지 자,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강을 치르시면서 또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됐죠? 언어는요,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꺼번에 여러분들 확 이만큼 고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되게. 자, 대신에 하나씩 뭔가를 쌓아 나가시면 자, 그리고 그것이 또 망각되기도 하고 또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뭐가 중요한 정보일까요? 반복이 자주 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의 연구 기억 장치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별로 없죠. 올바른 학습 방식, 최적의 학습 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되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자, 필요한 내용들은 꼭 복습을 실시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3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제발